지긋지긋한 통증 하나하나 해결을 해봐야겠죠. 그렇겠죠. 자, 첫 번째는요. 보시면 지금 어깨도 붙잡고 있고 목도 붙잡고 있고 여기가 저기가 뻐근합니다. 이렇게 목, 어깨, 등 통증, 경계도 명확하지 않고 통증 부위가 넓다 보니까 원인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통증 유발점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요, 김 교수님? 예, 우선 영상을 보면서 통증 유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근육은 항상 저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근육을 긴장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자세가 나쁘거나 아니면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는 경우에 오랫동안 긴장을 하게 되면 근육 내에 뭐 혈액순환도 좀 문제가 생기고 에너지 대사도 문제가 생기면서 저런 뭉친 부위가 생기게 됩니다. 네. 뭉치고 또 통증에 굉장히 예민한 부위가 생기게 되는데 더 심해지면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목, 어깨, 등 통증 같은 경우가 현대인이 컴퓨터도 많이 사용하고 핸드폰 특히 많이 보시면서 굉장히 긴장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통증이 많이 생기는 부위인데 많죠. 물론 목 디스크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통증 유발점을 찾아서 치료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통증 유발점 이거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네. 예, 이제 통증이 심한 분들은 심하고 오랫동안 내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우선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요. 병원에 오시면 통증 유발점에 대해서 물리치료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물론 스트레칭, 주제가 되는 스트레칭도 열심히 시키지만 또 저희가 주사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주사 치료하는 광경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저렇게 그 심한 근육에 대해서 주사 치료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한번 주사를 했을 때 여러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주사를 하고 있는데 저 과정에서 근육 내에 있는 뭉친 부위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주사법이 되겠습니다. 더 아프진 않나요, 교수님? 근데 대체로 저 치료를 맞을 때는 아픈데 네. 굉장히 시원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통증이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주사 치료 전에 셀프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댁에서도 셀프로도 이렇게 근육을 잘 만져보시면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아유, 선생님, 제가 어깨가 그냥 고질병이에요.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마사지를 그냥 아예 끊어놓고 다니는데 그건 저희가 꼭 배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우선 보시면 이제 근육이 인체에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통증 유발점을 찾을 때는 우선 통증이 있는 주변 근육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 주변을 찾아서 손가락으로 그 근육에 해당되는 아픈 부위를 이렇게 살짝 눌러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신 것 같이 이제 이쪽 부위에 이렇게 만졌을 때 어떤 예민한 부위가 있을 겁니다. 여기를 만져서 눌러보다가 예민한 부위가 있을 때는 앞뒤로도 좀 이렇게 만져보면 통증이 상당히 예민한 부위가 특별히 예민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것뿐만 아니라 통증이 유발되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이제 목이나 이런 쪽으로 전파되는 부위는 통증 유발점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교수님 좀 잘 보이게 뒤로 조금만 와주실까요?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야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다 아프니까요. 부드럽게 눌렀을 때 근육 내에 어떤 특정 부위가 좀 더 심하게 아픈 부위가 있으면 찾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목과 어깨 통증에 유난히 우리가 유발점이 잘 생기는 부위들이 있는데요. 특히 목 통증이 있을 때는 제가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승모근이라는 근육은 목에서부터 어깨를 거쳐서 아래쪽 등까지 쭉 길게 늘어진 굉장히 큰 근육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흔하게 통증 유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지금 이 지점이 우리가 상부에 있는 승모근 통증 유발점이 잘 생기는 부위인데 통상 이 부위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 이 통증이 목으로도 가고 위쪽 귀를 거쳐서 앞쪽 관자놀이까지도 통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승모근을 잘 찾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견갑거근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견갑골에서부터 목으로까지 이어지는 견갑거근이 있는데 이 부위도 흔히 이 통증 유발점이 잘 생기고요. 이 부위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 해당 부위 목 있는데도 아프지만 약간 이쪽 어깨 그다음에 등 쪽으로도 통증이 전파되어서 통증이 상당히 잘 생기는 부위가 되기도 합니다. 네. 아니 선생님 선생님 보니까 이렇게 눌러 주실 때 보니까 약간 진 누르듯이 이렇게 누르시거든요. 이럴 때 저도 이렇게 자가로 그냥 시간 나면
혼자서 이렇게 눌러주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 괜찮을까요? 네, 그게 이제 통증 유발점에 대한 치료를 하는 방법이고요. 일단 마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흔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통증 유발점을 그런 마사지를 할 때는 이 근육에 결이 있을 때 근육을 그 부위를 눌러서 결의 수직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굉장히 근육이 풀어지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집에서도 많이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목 이런데 어깨가 아프다시는 분들은 정말 많거든요. 30, 40대부터 시작을 해서 50대 분들 중에 막 딱딱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거 좀 풀어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손흥민 선생님? 네, 교수님은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박규리 씨 그대로. 네, 계속해서 한번 스트레칭을 배워볼까요? 한번 이쪽으로 한번 또 나갈까요? 네, 수건을 들고. 네. 수건으로 스트레칭을 하긴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이 돌아가는 범위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 원래대로 왔다가 반대쪽으로도 돌려보세요. 몸통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상체는 고정을 시키고 고개만 돌렸을 때 근데 어떠세요? 오른쪽이 좀 덜 돌아가고 왼쪽은 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은? 저도 그래요. 약간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어요. 네, 아마 확실히. 다른 분들도 약간씩 차이는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고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쪽이 있고 또 잘 돌아가는 쪽이 있다면 수건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면 양측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수건을 펴서 목에다 이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걸었고, 볼까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수건이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요. 왼손으로 오른쪽 수건 아래쪽을 잡으세요. 잡고, 여긴 고정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 수건 아래를 잡고 수평으로 들어올리세요. 수평으로. 네. 그럼 팽팽해지죠? 네. 그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끌어당겨서 고개를 돌려주면 몸통은 그대로 있는데 더 잘 고개를 돌아가요. 더 돌리면 땡기죠? 네. 시원하다. 네,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약간 수건에 힘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걸리는 느낌이 있을 때 10초 정도 머물러 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쭉 돌려보세요. 자, 네, 몸은 돌리고 가만히 있고 돌려서. 자, 여기서 걸리죠? 네. 여기서 10초 세시고 천천히 느끼다가 셋, 넷, 그렇죠.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원래대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 네. 자, 반대쪽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편하시죠? 네.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오른손으로 왼쪽 수건 아래를 먼저 잡으세요. 잡고 왼쪽 수건 아래를 잡고 똑같이 하면 되죠. 네, 오른손을 들어 올린 다음에 고개를 반대쪽으로 쭉 돌려주면 목이 확실히 쉬워요. 쭉 늘어나는 느낌이 쉽습니다. 나요. 네. 네, 무리하지 않게 쭉 이 상태에서 몇 초 세라 그랬죠? 네, 10초 머물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무리하지 않게 하신 다음에 고개를 다시 한번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보시고 느낌을 부드러워졌어요. 훨씬. 네. 약간 재성 씨까지만 보였는데 이제 뒤에가 보여요. 이게 스트레칭의 힘인 것 같아요. 정말 부드러워져서 어머 뭐 그냥 돌아가겠는데요. 너무 돌리면 또 제가 무서우니까요. 적당히 돌려주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목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깨가 또 안 좋아요. 맞아요. 어깨 스트레칭을 어깨가 하기 아파요. 위해서 우리 우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산을. 자, 수건은 잠깐 이따가 다시 쓸 거니까요. 옆에다 잠깐 놔두시고 일단 오른쪽 팔을 옆으로 쭉 들어 올려서 귀 옆으로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 올려 보세요. 들었어요. 네. 네. 지금 규리 씨는 잘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냐면 어깨가 안 올라가니까 몸을 비틀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어깨를 50견.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못 올려요. 네. 그래서 50견 진단을 받으시면 돼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에. 우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장우산을 이용해서 손잡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왼손은 옆쪽을 잡으세요. 옆쪽으로 잡고. 그다음에 왼손은 치료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른쪽으로 우산을 쭉 밀어주면서 어깨를 펴줍니다. 네. 자, 저처럼 쭉 밀어주는데 자, 팔이 네. 90도보다 올라가죠? 네. 그때 어깨를 한번 내려주세요. 어깨를 내리고. 이 어깨를 살짝 내려주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팔은 올라가는데 어깨는 내려가는 움직임을 계속 주면서 자, 여기까지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요. 그러면 50견은 약간 더 늘려줘야 돼요. 조금 참아야 돼요. 그러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놓는 거예요. 정지를 해서 늘려준 다음에 천천히 다시 내려오는 거네요. 네, 천천히 내려놓고 또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걸 10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프면 늘어날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러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더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네. 쭉쭉 늘려주시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나중에 어느 순간 팔을 올렸는데 이게 잘 올라가요. 기구를 이용하니까 훨씬 쉬워진다는 거를 알았어요, 오늘. 맞습니다. 그냥 막 올리다가 큰일 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서서히 기구를 사용하니까 하기가 쉽네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네네. 그런데 나는 회전근개가 파열돼서 손상이 있는 분들은 찢으면 안 돼요. 네. 스트레칭을 또 무리하게 하면 안 되니까 네. 이럴 때는 바깥쪽으로 돌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운동 네. 여기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해봤기 네. 때문에 맞아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따라 도움이 했다고 됩니다, 도움이. 목 돌림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 맞아요. 굉장히 좋네요. 부드러워졌어요. 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어깨 아픈 분들이 피해야 할 동작이 있는데요. 보기를 한번 직접 드릴게요. 함께 풀어보시죠. 네, 목이나 어깨가 아프다면 가장 피해야 할 동작은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1번 도리도리. 도리도리. 뭐 이런 거죠. 2번 끄덕끄덕. 끄덕. 3번은 갸우뚱 갸우뚱. 4번은 상모 돌리기. 이거 제가 지하철에서 많이 했었어요. 이거 이 중에서 가장 무리가 되는 동작은 뭘까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저는 정답을 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방금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돌아가는 목 운동은 다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고 끄덕끄덕은 다 옆으로 하는 거는 방금 저희가 다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 앞으로 끄덕끄덕은 솔직히 앞으로 하는 거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2번인 것 같아요. 오, 네. 뭘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상모 돌리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은 움직임을 위해서 안정성이 조금 약한 관절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분들은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근력도 약하고 신경도 약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적당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해주면 괜찮은데 상모 돌리기는 입체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동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있거나 이제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불안정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상모 돌리기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막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요, 목, 어깨에 이어서 등이 막 쪼개질 것 같다,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권 박사님,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네, 등이 아픈 경우에는 사실 심각한 병, 즉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병원에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그 외에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는데 계속 등이 너무 아프다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 견갑이라고 하는 이 뼈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약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좌식 생활을 하다 보니까 등을 움직이지를 않다 보니까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되면 근육이 꼬이면서 약한 근육이 꼬여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 통증이 생겼다 하면은 스트레칭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개 벽이 있으면 벽 밀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 송 소장님 잠깐만 저랑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벽이 있으면 저희가 왼쪽 다리 하나 쭉 내밀고 뒤로 하나 다리를 쭉 펴서 우리 손바닥이 서로 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의 움직임이 없이 서로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벽을. 이렇게 되면 근육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등척성으로 이 등 뒤에 있는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통증에 좋은데요. 저희는 지금 이 벽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제가 자리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손바닥 밀어주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쭉 앞으로 견갑이 앞으로 밀리도록 쭉 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안으로 모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쭉 올라가면서 견갑을 위로 또 밀어주세요. 쭉 밀어주시고 다시 옆으로 쭉 밀어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위로 해서 등을 모아주세요. 견갑을 쭉 모아주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앞으로 밀고 손바닥 안으로 모으고 위로 밀어주세요. 자, 그리고 옆으로 다시 밀어주시고 손바닥 위로 가게 해서 그 견갑을 이렇게 모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견갑 주위에 있는 근육을 밀고 당겨서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 마치 뭐 등 뒤에서 빨래집게로 등을 쫙 찝는 것처럼 엄청 시원하게 잘 풀리는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스트레칭으로 통증이 해결되면 정말 좋겠지만 이 등 통증이 중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요, 김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심한 등 통증이 있는 경우에 중암 내부 장기의 병이 그쪽으로 연관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대동맥 박리증 같은 경우는 등 한가운데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췌장염 같은 경우는 등 가운데 부위에 그 통증으로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대상포진은 띠 같은 모양으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찾아서 저희가 만약에 근막통증 증후군을 치료를 해봤는데 치료가 잘 안 되고 오히려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